내 아버지의 자화상 신기옥 지음. 책을 내면서 얼마 전 지인 아버님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지인의 아버님은 점심을 드시고 방에서 잠깐 누워 계시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남은 자손들은 황망해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못 나누었다고. 병원에 오래 누워 계셨던 아버지와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가족들을 위해 최선의 삶을 사셨던 부모님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살며 느꼈을 삶의 즐겁들을 생각해 봅니다. 2024년 신기옥. 목차 1. 내 아버지. 나는 살인자이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평생 가슴에만 안고 살았다. 김대성. 내 이름이다. 탕! 탕! 총소리가 울려 퍼진다. 어스름한 저녁에 시작되는 신천 강변은 주위 산들로 넘어가는 노을과 순천강의 맑은 물빛을 자랑한다. 오늘 퇴근길 버스 안에서 우연히 그녀를 보았다. 몇 년 만에. 이 먼 곳에 그녀가 있다는 게 신기했다. 옥순씨 아니세요? 저 김대성입니다. 인천에. 아버님은 잘 계시는지요? 나도 모르게 손을 잡았다. 몇 년 전 인천에서 잠깐 사귀던 그녀였다. 이곳은 경남인데 이렇게 먼 곳에서 그녀를 보다니. 모르는 척 했어야 했다. 그래야만 했었는데. 꼭 그래야만 했었는데. 조금 떨어진 강둑에서 아! 와! 놀라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이때다 싶어 총을 꺼내 바로 쏘았다. 한 남자가 쓰러지고 옥순의 남편이다. 대려 난 소령인데. 당시에는 총기 휴대가 가능한 시기였다. 인천에서 근무할 때 하숙집 딸이 옥순이었다. 하숙집 주인인 옥순의 아버지가 딸을 소개해 줄 정도로 나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우리는 옥순 아버지의 허가에 6개월 정도 사귀었다. 손도 잡고 그 경남으로 보직 이동을 하면서 서서히 멀어졌다. 그 사이 나는 여러 번 선을 보았다. 그 당시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군인이라 인기가 좋았다. 형편 좋은 집안의 여색은 아니지만 목이 길고 참해 보이는 여자와 혼례도 올렸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경찰도 오고 헌병도 왔다. 뭔 일이고? 뭔 일이고? 어찌 된 일이고? 아야, 사람이 죽었는갑다. 뭐? 사람이 죽었다고? 오메, 자의 아버지 아이가. 뭐? 자의 아버지라고? 엄마야, 맞는갑다. 우짜노. 자의 엄마는 우짜라고. 그래 말이다. 뭐 이런 일이 다 있노? 눈앞이 캄캄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몇 번을 되뇌어 본다. 내려, 당장. 버스 세우라고. 사람들이 한마디씩 한다. 저 사람들 뭐고? 버스가 서고 대령, 나, 옥순이 버스에서 내렸다. 버스는 우리를 남기고 사라졌다. 대령은 총을 빼들어 나에게 강 쪽으로 갈 것을 명령했다. 버스 안에서 옥순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옥순의 남편인지는 꿈에도 몰랐다. 옥순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였다. 옥순은 첫 결혼에 실패하고 나이 많은 지금의 신랑을 만났다고 한다.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 옥순의 첫 남편이 죽었고
대령은 나와 옥순의 관계를 크게 오해했다. 버스 안에서 옥순이 조그만 눈치를 주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노. 나는 왜 아는 척을 해서. 나는 자의 엄마가 아니었으면 죽은 목숨이다. 자의 엄마는 내 퇴근이 늦어지자 자야를 업고 마중 올라왔다. 그때 강가에서 남편을 향해 총을 겨눈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으악! 으악! 나도 총이 있었다. 꺼내기만 하면 되는데 꺼낼 수가 없었다. 총을 겨누고 있는데 웃자라고. 대령이 비명소리에 움찔했다. 이때다. 지금밖에 없다. 총을 꺼내자 바로 방아쇠를 당겼다. 탕! 탕! 그는 쓰러졌고 나는 살았다. 자의 엄마가 아니었다면 내가 죽었다. 대령은 그 자리에서 죽었다. 나도 자의 엄마도 옥순도 제 자신이 아니었다. 감옥이다. 정말 배가 고팠다. 같은 방에 있는 수감자들은 막내라고 자기들끼리 먹고 남은 걸 먹으라고 한다. 임시 수감 장소였다. 남기는 것도 없으면서 사람을 죽였는데도 배는 고프다. 염치 없게도 배는 꼬르륵거리고. 나는 방구석에서 수감자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 이후에 어떻든 나는 상급자를 죽였다. 그것도 총으로. 사형을 받을지도 모른다. 매일매일이 두렵다. 자야는 웃자노. 순하디 순에 빠진 자야만 웃자고 있는지. 매일매일이 눈물 바지일 것이다. 안 봐도 안다. 빼빼 마르고 하얘. 우리 엄마는 자야를 낳기 전부터 자야 엄마를 결핵 환자가 아닌가 하며 구박했다. 아기가 잘생기지 않는 게 며느리 탓이라고. 밥도 못 먹고 뼈만 남았을 것이다. 살인자의 아내라는 눈총을 어찌 견디고 있을지. 감방으로 식사가 배급되었다.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구석에 박혀있던 내가 밥으로 달려들었다. 밥에 침을 뱉고 밥을 양손으로 입에 우겨 넣었다. 이게 미쳤나? 죽을라고 환장했지. 수감자들이 달려들어 무자비하게 팼지만 나는 밥을 입에 넣기에 바빴다. 독방이다. 온몸이 퉁퉁 부었다. 사람 물꼴이 아니다.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 눈이 떠지지도 않는다. 사람들이 보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를 것이다. 나도 이게 누군가 싶다. 아, 그래도 밥은 먹어봤네.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먹고 죽은 사람 내 꼴도 좋다는데. 나를 아끼던 상간이 나를 찾아왔다. 내 이야기가 귀에 들어갔나 보다. 하필 퉁퉁 부어 나 같지도 않은 이때. 김소룡, 이게 다 무슨 일이고? 얼굴은 또 이게 뭐고? 내 못 보겠다. 뭔 일이고? 이럴 사람이 아닌데 상간 살인이라니. 대장님 살려주이소. 예? 제발 살려주이소. 큰일이네 큰일. 대장도 뾰족할 수가 없는 짓. 답이 없었다. 얼마 후 대장에게 답이 왔다. 전쟁 직후라 모든 게 혼란스러울 때였다. 다른 것으로 옮길 때 슬그머니 사라지라고 했다. 이야기는 다 해두었다고. 타로스라는 서류도 남기지 않겠다고 했다. 그 후 나는 군서류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한평생을 살았다. 술 먹다 남자들 사이에 군 얘기가 나와도 난 꿀먹은 벙어리였다. 고민이다. 그래도 난 살아야겠다. 난 살았다. 그래도 겁이 났다. 자야 엄마와 자야를 데리고 처가와 조금 떨어진 곳 시골로 왔다. 이제부터 숨어 살아야 한다. 굶지 않기 위해 막노동판에 뛰어들었다. 채석장이었다. 바위를 나르는 일이었다. 나름 힘이 장사라 두 사람 몫이라니 주인도 좋아했다. 쌀가게에서도 일을 했다. 힘이 장사라 쌀도 한가마니씩 짊어지고 날랐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시골이라 마땅한 취직자리는 없었지만
일손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조건 달려가 죽기 살기로 일을 했다. 돈을 모아 땅을 사고 복숭아 나무를 심고 닭을 기르고 고구마를 심었다. 배고른 시절이라 집에 고구마만 있어도 부자가 된 것 같았다. 아이들이 계속 태어났다. 정말 살기 위해, 밥 먹기 위해 온 힘을 쏟았다. 자야가 이제 중학생이 된다. 그 아래로 동생이 넷이다. 아들 둘, 딸 셋. 이제 도시로 나가야겠다. 이제 긴 시간이 지났다. 괜찮겠지? 가까운 도시로 터전을 옮겼다. 아이들 학업도 있고 시간도 꽤 흘렀다. 여지껏 숨죽여 살았다. 아는 이 없는 곳에서 맨주먹으로. 신원조회를 하지 않을 만한 작은 공장에 취직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했나? 아직은 조심해야지. 잔업도 야근도 할 수 있으면 다 했다. 잔업 때 식사 대신 나온 빵 2개를 들고 나올 때는 나름 행복했다. 자지 않고 기다리는 막내들이 이 빵을 맛있게 먹을 거라고. 난 퇴근 후 늦은 저녁밥을 먹는다. 막내 아들, 딸은 밥상머리에서 빵을 먹고 자야 엄마는 우리를 흐뭇하게 바라본다. 보일러 자격증을 따 직장을 옮겼다. 작은 회사지만 이제 내 공간이 생겼다. 회사에 따뜻한 물도 나왔다. 조금은 위험한 일이지만 집 근처 노는 땅을 읽어 깻잎도 수확했다. 깻잎을 마루에 한가득 따 한 장 한 장 포개어 빨간 끈으로 묶었다. 깻잎을 포개고 세어 먹는 일이 지루할까봐 아이들에게 과자도 조금씩 주었다. 과자 이름이 내 딸 이름과 같은 자야였다. 라면 땅 같은 과자다. 자야의 실제 이름은 기자지만 우리는 자야라 불렀다. 이른 새벽 단골 가게가 깻잎을 싸게 넘기고 온다. 자전거를 타고 내가 웃고 있다. 잘 살고 있다고. 아이들도 착하고 건강하고 집도 장만하고. 시간이 지나 보일러 자격증을 열갈래 자격으로 바꿔야 한단다. 처음 시행되는 것이라 서울까지가 연수를 받고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 웃지 않아. 영어가 제일 걱정이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죽을 둥 말 둥 공부한다. 꼭 붙어야 한다. 내 손에 딸린 식구가 몇인데 다 젊다. 나보다 다 어려 보인다. 한 달간의 연수를 마쳤다. 시험을 통과했다. 경남에서 유일하게 나 혼자 합격이다. 대단하십니다. 어찌 합격을 했습니까? 경남에서 한 명 됐답니다. 젊은 애들도 픽픽 다 쓰러지는데. 터미널에 도착했다. 오후 7시경인데 자야 엄마와 막내들이 마중을 나와 있다. 오랜만에 보는 나를 보고 아이들은 신이 나 있었다. 기분이다. 누가 봐 막대하던 4개를 사 하나씩 먹었다. 이게 행복이겠지? 나는 내 가족 챙기기에 바빴다. 내 엄마와 자야 엄마, 아이 5, 여동생까지. 큰 직장을 잡을 수도 없었다. 내 정체가 탄로날까 평생이 안절부절이었으니. 여동생을 학교에 보내줄 수도 없었다. 엄마는 항상 불만이셨다. 여동생은 안 챙기고 딸만 챙긴다고. 자기 자식만 챙긴다고 놔둬줄 수 없었다고. 영특한 여동생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고. 시간이 지나 살만해졌을 때 여동생은 어른이 돼버렸고 내 곁을 떠나 가정을 이룬 뒤였다. 다 때가 있는 법인가 보다. 집도 장만하고 이제 살만해졌을 때 장인어른이 사기를 당해 갈 곳이 없었다. 장인어른이 자리를 깔고 몸져 누우셨다. 처음에는 그냥 편찮을 쓴 줄 알았다. 아버님, 어디가 아프십니까? 묵묵부답이시다. 며칠 뒤 또 장인어른을 찾아뵈었다. 아버님, 뭐 좀 드셨습니까? 이리 누워만 계시면 큰일 납니다. 여전히 말씀이 없으시다. 아버님, 어디 큰 병원에라도 한번 가보입시다. 퍼뜩 일어나 보이소. 나의 계속되는 성화에 아버님께서 입을 여셨다. 김서방아, 큰일 났다. 내 갈 데가 없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갈 데가 없다뇨. 내 살 집이 없다고. 예? 그게 무슨... 내마 이 집을 난리 붙다. 예? 뭐라고 예?
장인어른은 지금 사는 이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을 계획이었다고 한다. 장인의 친한 친구가 괜찮은 집이 있다고 소개를 해 계약하고 돈을 붙였지만 집을 판 주인에게 돈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 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다. 나는 아버님 집을 산 사람에게 찾아가 이 집에서 1년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장인어른께 사신 이 집을 새 놓으실 거면 우리 아버님이 1년 정도 사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도 들어가 살라고 산 집인데. 아버님이 사기를 당하셔서 오갈 데가 없습니다. 꼭 좀 부탁 좀 드립니다. 겨우겨우 사정에 1년의 시간을 벌었다. 1년의 집세도 내가 부담해야 했다. 큰 사이였던 나는 우리 집 앞땅에 우리 집보다 더 크게 집을 지어드렸다. 아버님 방, 마루, 본체 외에도 마당 담벼락을 따라 방을 7칸이나 넣어들었다. 방세라도 받으시라고. 얼마 후 아버님 댁에 큰처남 내외와 아이들이 들어와 같이 생활했다. 큰처남 내외는 집을 약간 기조해 가게를 하나 내어 전방을 했다. 과자도 팔고 야채, 두부도 파는 가게였다. 몇 년 뒤 둘째 처남 내외와 아이들도 이 집에 들어와 살았다. 담벼락 하나 사이로 처갓집이다. 자희 엄마가 좋아하겠지?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병으로 누우신 지 7년 만이었다. 매일 약약을 드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파킨슨병이었던 것 같다. 어머니의 걸음이 젠걸음이었다. 앞으로 자꾸 꼬꾸라치셨다. 그때는 내경사기인가 했었다. 시내 약국에 내가 가거나 자희 엄마가 약을 받아왔다. 특별한 약도 아닌 듯했다. 소화제, 영양제, 비타민이나 들었으려나 모르겠다. 먼 곳에 약을 받으러 가기도 성가셔서 하루는 잘 아는 집 앞 약국에서 똑같은 약을 가져왔다. 어머니는 이번 약은 잘 안 듣는다고 몸이 아프다고 하소연하신다. 약봉지를 보셨나 보다. 어쩔 수 없이 자희 엄마는 1시간씩 버스를 타고 예전 약국으로 약을 가지러 간다. 아픈 어머니는 이상한 종교에 빠져 잠시 빠지신 적도 있었다. 가정집에 재단이 있었다. 어머니는 그곳에 돈을 바치고 금반지도 바치고 낫게 해달라고 지성을 들이셨다. 일제강점기 한국 전쟁을 다 겪으시고 배고픈 시대를 살다 가셨다. 지금도 깐포도 통조림을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난다. 어머니는 편찮으실 때 깐포도 통조림을 즐겨 드셨다. 어디가 아프거나 병이 나면 깐포도 통조림을 먹어야 낫는 줄 아셨다. 어머니의 조그만 호사였다.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셨는데 여동생 중학교 보내기.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전 명의도 잘 살고 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두서없이 글을 쓰고 있다. 아이들이 취직할 때 신혼조회를 했다. 얼마나 가슴을 졸았는지 모른다. 자연은 어엿한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임용되기 전 신혼조회 때 어쩌나 했다. 나 때문에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닐까 하고. 다행히 신혼조회는 아무 일 없이 넘어갔다. 나도 이제 한스름 놓아도 될 성싶다. 서류상으로는 아무 흔적도 없는 게 확실했다. 내 젊은 시절의 한 부분이 정말 백지화된 것이다. 난 남자들의 군대 이야기만 나오면 아무 말도 못하고 슬그머니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항상. 자야는 같은 학교 교사와 결혼했다. 부부교사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야다. 얼굴도 예쁘고 제 엄마를 닮아서인지 심성도 곱다. 내 사이는 땡 잡은 것이다. 나도 이제 장인이다. 딸 셋, 아들 둘, 다 무난하게 잘 컸다. 크게 아픈 것도 없지. 자식들이 모두 제 짝을 찾아 떠났다. 부모 도리를 다한 것 같다. 자야 엄마가 간지도 벌써 3년이다. 오남매 결혼시키고 둘이 잘 살기만 하면 되는데 세월에 장사 없다고 나도 자야 엄마도 어느새 노인이 되어 있었다. 자야 엄마는 시장 가는 길에 넘어졌다. 나도 같이 있었는데 어쩔 수가 없었다. 엉덩마을을 찧었는데 고관절이 나갔다. 겨울도로에 얼음이 조금 남아 있었나 보다. 특별한 치료법도 없고 깁스를 할 수도 없단다. 누워있다 일어났다 가벼운
일상생활만 겨우 하다 1년 뒤 내 곁을 떠났다. 고생만 시킨 것 같아 너무 미안했다. 고집쟁이 남편 만나 고생만 했소. 이제 편히 쉬시구러. 자야 엄마. 나도 곧 가겠소. 고마웠소.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가장 큰 복이었소. 나도 이제 갈 날이 멀지 않은 듯하다. 숨쉬기가 편치 않다. 자야 엄마 덕분에 그래도 조금은 편히 살았다. 만난 음식도 정갈한 복장도 다 자야 엄마 덕이었다. 아이들도 내 행복이었고 언제 이리 세월이 지난 후 옥순 씨도 딸이 하나 있다는데 나는 사람을 죽였다. 어쩔 수 없었다고. 안 그랬으면 내가 죽었다고. 그때 내가 죽었다면 한평생 마음고생은 안 했을 텐데. 2. 옥순 이야기. 내게 남편은 없다. 누가 보아도 하얗고 예쁜 얼굴이다. 아버지는 유난히 나를 예뻐하셨다. 돈 많은 집안과 사돈을 맺으려 하셨다. 돈 없으면 예쁠 딸 고생한다고. 시대가 시대인 만큼 배고르면 안 된다고. 첫째 딸인 내게 기대가 컸었다. 평범한 집안의 첫째 딸.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누구보다 듬뿍 받았다. 어려운 시대였지만 부모님은 배불리 먹이려고 하셨으며 정갈하고 예쁜 옷을 입히려고 하셨다. 옥순이는 좋겠다. 옥순 아버지는 딸 바보. 동생도 3명이다. 남동생만 3명이다. 다 멋진 얼굴에 늠름하고 믿음직한 모습이다. 아버지는 시장에서 어머니와 함께 조그마한 식당을 하셨다. 어머니는 요리 실력이 좋으셨다. 전쟁 직후라 식재료를 구하기 어려웠다. 모든 재료가 없어도 있는 재료만으로도 음식을 뚝딱 만들어내셨다. 옥순 엄마는 어찌 이리 요리를 잘하노? 뭐든지 뚝딱이다. 맞아. 옥순 엄마 실력이 어디 가나? 최고다 최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엄마의 요리 솜씨를 치켜 씌울 때마다 난 신이 났다. 시장에서 식당을 한 덕분에 우리 가족은 배를 골지는 않았다. 이 시대에는 이것만으로도 행복이었다. 우리 가족은 시장에서 돈을 벌어 조금 넓은 집을 사 하숙집을 운영하게 되었다. 어머니의 솔린 솜씨면 어려울 게 없었다. 아버지는 시장에서 쌀가게를 새롭게 시작하셨다. 나는 부모님의 뜻대로 공부만 하면 되었다. 아버지 어머니의 고생이 다 나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학교 생활에 충실했다. 당시에 여자애가 중학교에 다니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이었다. 옥순아, 니는 참 복도 많다. 학교도 나가고. 니는 부모 잘 만나 호강한다 아이가. 옥순이는 걱정이 없다 아이가. 아버지가 다 해주는데. 맞다. 지 아버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기다. 옥순이는 좋겠다. 참말로 좋겠다. 시장 사람들과 친척들, 친구들은 나를 볼 때마다 한마디씩 했다. 학교 등굣길에 나를 부러워하는 눈길을 느낄 수 있었다. 시샘의 눈길도 있었고 먹을 게 없어 배골던 시대였으니. 아버지의 쌀가게도 번창했다. 아버지에게는 장사꾼의 소환이 있었는지 손대는 일마다 이익을 남겨줬다.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는 집 장사도 하셨다. 집을 지어 팔고 또 집을 지어 팔았다. 우리 집의 고가는 쌓여갔다. 아버지는 부러울 게 없으셨다. 살림 잘하는 싹싹한 부인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옥순이 아들 셋 모두 건강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제 옥순이만 좋은 집에 시집 보내면 되는데 어디 마땅한 데가 없을까? 진짜 괜찮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아버지께서 백방으로 알아보시고 선을 보라고 하셨다. 조그마한 방직국장을 하는 젊은 사업가였다. 예전에는 군인이나 공무원을 내 짝으로 해주고 싶어 하셨던 아버지셨는데 생각이 조금 바뀌신 듯했다.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직장이 직업이 가장 안정적이라며 내 짝을 찾던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장사가 제일 큰 돈을 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다. 아니면 군인? 공무원이 나와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예전 그이도 내 인연이 아니었어. 우리 하숙집에 살던 군인 김대성.
선자리에 나온 이는 말수가 별로 없는 조용한 인상의 사람이었다. 선을 보고 석 달 뒤 혼례를 올렸다. 아버지는 우리 옥순이 기죽으면 안 된다고, 시댁에 책 잡히면 안 된다고 음식이며 예단이며 바리바리해서 보내셨다. 이런 아버지가 거저 고마울 뿐이었다. 아버지 어머니는 진자리 마른 자리 살펴 옷같이 키운 딸을 이제 떠나 보내야 했다. 부모님도 나도 이것이 삶의 순리라 생각했다. 시댁에 들어가지 않고 남편과 둘이 따로 사는 신혼 생활이었다. 부모님은 결혼 전 남편에게 후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다. 시집살이 안 하는 것만 해도 어디고 맞제? 예 맞습니다. 혹시 아버지 그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착해 빠진 게 시집살이 한다 생각하면 내 잠도 안 올 낀데. 그래 맞다. 옥순이 착해가지고 아무한테도 끽소리 못할 낀데 참말로 다행이다. 잘 살 깁니다. 너무 걱정 마이소 옥순 아버지. 그래 잘 살 끼다. 잘 살고 말고 허허허. 그러고 옥순이 시댁 식구들도 우리처럼 아래 지방 사람들이다 아이가. 난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차렸다. 따스한 밥에 국에 나물에 저녁으로는 간혹 생선도 굽고 육고기도 한 번씩 했다. 결혼 전 아버지께서 쓸 일이 있을 거라고 돈도 따로 챙겨주셔서 살림에 어려움은 없었다. 남편도 돈을 풍족하게 주었다. 옥수는 이 어려운 시대에 나만 편한 게 아닌가 했다. 아침밥을 먹고 남편은 출근하고 참 조용했다. 방을 닦고 마루를 닦고 그래도 시간이 남아 돌았다. 하루 종일 퇴근할 남편만 기다렸다. 퇴근 후 별말도 없는 남편이지만 같이 밥 먹고 내 남편이라는 것만으로 좋았다. 결혼 한 달 조금 지난 남편은 식은땀을 많이 흘렸다. 그냥 아팠다. 기침도 하고 하얗던 얼굴이 더 하얘졌다. 이를 있잖아. 이 양반이 와 이러노. 병원을 가고 한약을 지어 먹이고 몸에 좋다는 보약도 해먹였다. 방직 공장이라 먼지가 많아서였던지 남편은 폐결핵인 것 같았다. 폐결핵? 그리 빨리 죽지는 않는다 하더라. 잘 먹고 하면 금방 나을 기다. 내가 꼭 낫게 할 기다. 옥시는 다짐을 했다. 토끼도 구워 먹였다. 남편은 시름시름 앓더니 결혼한 지 2달도 안 되어 하늘나라로 가버렸다. 빨리 죽는 병도 아니라는데 시댁 친정에서는 난리가 났다. 결혼을 잘못해서 내 아들이 죽었다고. 죽은 내 아들 불쌍해서 못 살겠다는 시어머니. 아이고 우리 딸 불쌍한 우리 딸. 옥순이 웃자냐는 친정 부모님. 착하디 착한 게 무슨 잘못이다고. 이게 무슨 말이 되는가. 뭐 이런 일이 다 있노. 시댁에서는 더 난리가 났다. 내가 남편을 잡아먹었다고. 결혼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아이가. 맞다 그럴 게다. 멀쩡하다나가 와 갑자기 죽노. 기승이 씌웠는갑다. 사람들이 한마디씩 한다. 치근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 참 별일도 다 있지. 간 사람은 같지만 저 세대건 웃잖아 진짜. 아니다. 그래도 간 사람이 불쌍타. 그래 간 사람이 불쌍타. 산 사람은 어찌된 듯 안다. 맞다 맞다. 난 할 말이 없다. 죄인이 되어 있었다. 나는 아무도 없는 집에 멍하니 있었다. 그냥 가만히 있었다. 먹을 수도 일을 할 수도 없었다. 시댁에서는 혼자 있는 며느리 시댁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죄인이 되어 군소리 없이 들어갔다. 내 집은 이제 시댁이라고. 정 붙일 사람이라고는 없는 곳. 시댁에서 새벽에 일어나 아침밥을 차리고 청소에 빨래에 농사까지 도왔다. 힘에 부치기도 했지만 최선을 다했다. 나를 볼 때마다 죽은 아들 생각에 나를 예뻐할 수 없는 시어머니였다. 너 때문에 한 번씩 울컥하셨다. 남편의 첫 기제사 날이다. 기제사 날 나는 묵묵히 일만 했다. 나무를 묻히고 생선을 찌고 나는 정성을 다했다. 시어머니는 아들 생각에 하루 종일 눈물 바람이셨다. 자식이 없어 아주버님과 조카들이 절을 했다. 이제 며느라기 친정집으로 보냅시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3년상도 안 지났는데. 이제 겨우 1년입니다. 시아버님의 말씀에 시어머님이 펄쩍 뛰셨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당신은 우리 아들이 불쌍치도 않습니까? 이러기는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시아주버님들이 나선다. 어머니 마음은 안 믿어. 그래도 재수씨 이제 보냅시다. 동생도 원하는 일일 겁니다. 그라입시다 어머니. 어머니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야 합니다. 자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너희들은 죽은 내 동생이 불쌍치도 않냐? 어찌 그럴 수가 있나? 어머니, 그래도 재수씨 보내야 합니다. 나는 못한다. 그럴 수는 없는 기라. 보내자. 당장 방법이 없다 아이가. 며느라가 내일 아침 밝으면 진정으로 가거라. 아닙니다 아버님. 전 여기 있을랍니다. 아버님 있게 해주이소. 안 된다. 가거라. 며느라가 여기 있고 싶다 안 합니까? 조금만 더 데리고 있읍시다. 3년만이라도. 절대 안 된다. 내일 떠나거라. 밤을 지새웠다. 만남부터 결혼, 신혼생활, 병고, 장례식, 시집생활. 모든 게 한순간에 떠올랐다. 아침상을 차렸다. 시아버지는 묵묵히 식사하셨다. 시어머니는 밥을 거의 한술도 떼지 못하셨다. 아가, 이제 그만 가거라. 아버님, 설거지라도 하고. 아니다. 당장 가거라.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절만 하고 대문을 나섰다. 난 당장 갈 곳도 없다. 어쩌란 말인가. 정말 가도 되는 건가? 여기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대문을 나서서 무작정 걸었다. 계속 걷기만 했다. 눈물은 왜 이리 나는지. 스산한 바람이 나를 맴돌고 어스름한 저녁이 되었다. 그래도 생각나는 건 어머니 아버지밖에 없었다. 친정 문 앞을 서성이며 어쩔 바를 몰랐다. 친정 문턱은 왜 그리 높던지. 옥순이 아니가 뭔 일이고 어여 들어가자. 어머니께서는 내일 창거리가 부족했는지 다 늦은 시간에 장을 보고 오시는 길이었다. 하숙생들이 있다 보니 반찬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 동생 하숙생들은 이미 저녁 식사를 마쳐놓았다. 무슨 일이고? 밥은 묵었나? 누나 왔네? 보고 싶었는데? 동생들은 마냥 반갑기만 한 것 같았다. 어서 먹어라. 어머니는 후다닥 밥을 차려 오셨다. 넘어가지 않는 밥을 조금 삼켰다. 늦은 저녁밥을 먹는 중에 아버지께서 오셨다. 야야 옥순아, 어제가 기사사였는데 이제 친정에 가랍니다. 뭐라고? 네 혼자 보내더나 누가 같이 안 왔나? 그래도 그렇지 이런 법이 어디 있노. 혼자 어째. 아 됐다. 옥순아 걱정 마라. 아버지가 안 있나. 아버지 돈 많다. 이래된 것 할 수 없다. 어쨌든 몸만 건강하면 된다. 알겠지? 친정집은 예전과 다름이 없었다. 아버지의 살가기는 여전히 잘 되었으며 하숙집도 꽤 돈벌이가 되는 것 같았다. 집에서 청소만 했다. 방을 닦고 또 닦고 집에서 병든 닭마냥 처져있는 모습을 보신 아버지께서 쌀가게에 나오라고 하셨다. 어머니는 반대하셨다. 그냥 집에 있게 하이소. 와! 시장 사람들 눈도 있고 우리가 무슨 죄지었나. 그래도 다음 날부터 아버지의 쌀가게에 나갔다. 가게를 쓸고 닦았다. 봉지쌀을 팔기도 했다. 장부 정리도 했다. 어려운 시대라 쌀을 한꺼번에 사가기보다는 조금씩 사갔다. 한 대, 두 대. 옥순아 오랜만이다. 옥순아 고생했지. 아이고 옥순이 아이가 어쩐 일이고. 안녕하셨어요. 내가 할 말은 이 말밖에 없었다. 담담하게. 시장 사람들의 말에 울수도 변명도 이제 신세 한탄도 그 무엇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계절이 지나고 무심했다. 해, 바람, 눈, 하늘, 바다, 산, 노을, 꽃. 예전 내가 좋아하던 그 무엇에도 마음이 가지 않았다. 진정한 웃음도 잃었고 울음도 잃었다. 내 웃음은 그저 보이기 위한 웃음일 뿐이었다. 울 수도 없었다. 아버지는 내가 쌀가게에 나와 활기찬 예전의 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셨다. 손님들 앞에서 울고만 있지 않을 거라 믿으신 거였다.
나는 손님들에게 싹싹했으며 언제나 웃고는 있었다. 1년, 또 1년이 지났다. 아버지는 이번에도 아름아름으로 내 호처를 알아오셨다. 군인이었다. 나보다 나이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었다. 자식은 없고 상처한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신랑감이 군인이니 건강할까라 생각하셨고 월급도 나라에서 주니 안정된 혼처라 생각하셨다. 내가 결혼 전 처음으로 아버지가 사익감으로 마음에 든 사람도 군인이었다. 우리 집에서 하숙을 하던 이였다. 군수 장교였는데 아버지께서 꽤 좋아하셨다. 아버지는 일부러 이 장교 방에 나를 보내곤 하셨다. 옥순아, 과일 좀 갖다 주고 온나. 옥순아, 차 좀 드시라고 해라. 옥순아, 식사하시라고 해라. 김장교, 우리 옥순이 어떤 놈? 예? 우리 옥순이 참 괜찮다. 함 사귀어봐라. 아버지는 나와 김장교를 응원했다. 아버지는 김장교를 사익감으로 찍으시고 그와 내가 가까워지기를 진정 원하셨다. 김장교가 다른 곳으로 전출되기 전까지 우리는 연인으로 지냈다. 처음에는 방에 차, 과일을 가져다주고 우리 식구들과 겸상도 하고 시간이 될 때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가기도 했다. 아버지는 김장교 방 외에는 절대 차, 과일 심부름을 시키지 않으셨다. 나도 김장교와 결혼할 줄 알았다. 이 인연이 무엇이었는지. 내게 남편은 없다. 지금 내 곁엔 딸 선혜가 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던 상처한 군인과 결혼하였다. 나이가 꽤 많았지만 대령 계급의 안정된 직장이라 아버지, 어머니 모두 좋아하셨다. 늦은 나이에 얻은 딸이라 남편도 선혜를 애지중지했다. 남편은 우리 곁에 없다. 강가에서 남편은 김장교를 위해 총을 겨누었다. 무슨 사이고? 말해라 얼른. 와 이랍니까?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남편은 김장교를 총으로 위협했다. 선혜 아버지 오이마에서 총 넣이소. 얼른 말 안 하나 찌기 핀다. 그때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 사이 우리 집에서 하숙을 하던 김장교가 총을 꺼내 바로 쏘았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죽었다. 나는 이렇게 또 혼자가 되었다. 그래도 내 옆에 어리지만 선혜가 있어 좋았다. 남편은 없지만 군인연금은 매달 나와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다. 친정 아버지 또한 나와 아버지 없는 소녀를 그냥 보아둘 리가 없었다. 선혜는 나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삼촌, 외숙모, 외사촌들 사이에서 씩씩하게 자랐다. 웃음도 많고 예쁜 아이다. 아버지가 없어서인지 친가와는 그리 돈독하게 지내지는 못했다. 내 딸 선혜는 의사가 되었다. 선혜는 내 아버지의 자랑이다. 내 어머니 남몰래 연가등을 달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야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자야 엄마 계속 이 말만 속으로 내뱉었다. 퇴근 늦은 남편을 마중 나왔다. 지른 비명이 자야 아버지를 살렸다. 자야 아버지는 내가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고 한다. 네 아니었으면 내 죽었대. 그때 네가 멀리서 소리 안 질렀으면. 그래 진짜 죽는 줄 알았다 아이가. 총을 목에 겨누고 있지 방법이 없었다. 내 목소리에 그 사람이 움찔하는 바람에 내가 안 살았나. 두 사람 다 총을 빼들었고 상대방은 남편의 총격에 목숨을 잃었다. 어째 이런 일이 뭔 일이고 어째 된 일이고. 나는 달려갔다. 스르르 온몸에 힘이 빠졌지만 죽기 살기로 내달렸다. 자야 아버지는 멍하니 퍼질러 앉아 있었다. 한 사람은 죽은 듯했다. 웬 여자가 그 앞에서 울음을 토해내고 있었다. 어스름 여기에서 이제 저녁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여보 무슨 일입니까? 진짜 당신이 그랬습니까? 자야 아버지 말 좀 해보이소. 진짜 어째 된 겁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조그만 동네에서 총격으로 사람이 죽었으니 난리도 아니었다. 자야 아버지는 현장에서 연행되었다. 자야 아버지가 왜 총을 쏘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난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자야 아버지가 사람을 죽이다니. 믿을 수 없었지만 현실이었다. 단지 이유를 몰랐다. 왜 그랬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알 수가 없었다. 자야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어디로 연행되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증만 커졌다.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예? 울고 또 울었다. 고생하고 있을 자야 아버지, 죽었다는 군인, 그 자리에서 울고 있던 여인, 이 모두가 내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자야가 자지러지게 울었다. 여지껏 자야를 방 한 구석에 내팽개쳐 놓았다. 엄마라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난 그저 멍하기만 했다. 난 자야 엄마다. 난 김대성의 부인이다. 난 이예숙이다. 이예숙,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정신. 네가 정신 차려야지. 네가. 나는 자야를 달래고 정신을 차리자고 이를 악물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주위의 시선도 따가웠다. 자야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으니 어쩌면 당연한 눈길이었다. 사람 목숨을 앗아갔으니. 자야 아버지와 같이 근무하던 군대 동기가 알려주었다.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자야 아버지는 웃자고 있습니까? 예? 웃자고 있는데 예. 자야 어머니 면회는 절대 안 된답니다. 뭐라고 예? 당장은 방법이 없답니다. 얼굴이라도 보게 해주이소. 부탁입니다. 제발. 자야를 얻고 수소문해 자야 아버지 동기를 만나봤지만 별 방법이 없었다. 자야 아버지 동기를 비롯한 더 위 상관의 도움으로 남편을 잠깐 볼 수 있었다. 정식 면회는 아니었다. 자야 아버지를 보는 순간 눈물만 났다. 절대 울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왔는데 자야 아버지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당신 몸은 괜찮습니까? 자야는 웃자고 왔노. 자야는 잘 있습니다. 옆집 동인에 잠깐 맡기고 왔어 예. 조용히 만나야 한다고 해서. 자야 얼마 시끄럽다 아이입니까? 밥은 줍니까? 밥은 먹어 예. 자야 아버지의 문구는 말이 아니었다. 니도 밥 먹나? 알았지? 굶지 말고 울지 말고. 내 인생도 정신 나간 모습이었을 것이다. 얼굴만 잠깐 보고 오는 것밖에 없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자야 아버지도 나도. 나는 넉나간 사람이 되었다.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자야를 보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니 와이라노. 내게 타이르고 또 타일렀다. 그 일의 사단이 여자였다. 죽은 남자의 부인과 자야 아버지가 예전에 사귀던 사이였다. 그 남편이 자야 아버지와 부인 사이를 크게 오해해 먼저 총으로 자야 아버지를 겨누었다. 자야 아버지는 자신의 목숨을 내가 구했다고 한다. 나는 생각한다. 나의 비명이 당신을 살리기도 했지만 살인자가 되기도 했다고. 당신의 목숨은 구했지만 당신을 평생 힘들게 했다고. 남편은 어느 날 살아서 돌아왔다. 정식 재판도 거치지 않고 도망을 왔다고 한다. 걱정하는 내게 괜찮을 거라고. 서류상 이상은 없을 거라고 했다. 내게는 이렇게 말했지만 남편은 평생 걱정을 안고 살았다. 살인, 탈령. 부랴부랴 시골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아무도 모르는 곳이다. 아는 이도 없다. 허름한지 남편은 미안해했다. 괜찮습니다 자야 아버지. 그래도 살았다 아닙니까? 살았어 예. 자야 아버지는 약해진 몸과 정신을 추스릴 새도 없이 일을 찾아다녔다. 돌을 나르고 쌀을 날랐다. 자야와 나를 굶기지 않는 것이 인생 목표인 듯했다. 자야 아버지의 노력으로 야산기 한 기퉁이를 빌렸다. 복숭아 나무를 심었다. 백도라 물도 많고 달콤했다. 가격도 꽤 쳐받았다. 복숭아는 2년생 나무여서 열매를 맺는다. 2해가 지나 이 복숭아 나무가 심어진 야산 한 기퉁이를 샀다. 작은 집 마당 한켠에 닭도 키웠다. 닭똥을 복숭아 나무에 거름으로 썼다. 고구마도 키웠다. 가을에 고구마를 캐 방에 쌓아놓고 겨울을 보냈다. 고구마만 모아도 큰 부자가 된 듯했다.
고구마만 보아도 배가 불렀다. 먹을 것만 있어도 다행인 그런 시절이었다. 집안일, 농사일에 바빠 아이들을 마당에 내놓으며 기어다니며 흙을 집어먹고 했다. 닭을 내다 팔아 돌사진을 찍어주고 싶었다. 아들을 얻고 닭을 머리에 이고 장에 갔다. 장에 가다 잠시 쉬는 사이에 닭이 도망을 가고 난 또 그 닭을 잡아 끝내 돌사진을 찍어주었다. 돌사진을 볼 때마다 그 장면이 떠올라 웃음이 나곤 한다. 같은 동네에서 조금 더 큰 집으로 3번을 이사했다. 처음 이런 시골로 이사한 우리 가족을 궁금해하던 이들도 이젠 이웃이 되었다. 자리를 잡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이제 한 집에 살게 되었다. 시누이는 남편과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막내 여동생이다. 남편 아래에 여동생과 시동생이 있었으나 일찍 잃었다고 했다. 자식을 둘이나 먼저 보낸 시어머니였다. 시어머니는 내가 몸이 약해 보인다고 항상 불만이셨다. 그리고 자야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만 챙긴다고 한 번씩 울분을 터뜨리셨다. 시누이는 뒷전이라고 자야만 학교만 보내고 시누이는 일만 시킨다고 늦은 나이지만 시누이도 학교에 보내달라고. 자야가 중학교를 시내로 가면서 우리는 도시로 이사를 갔다. 이제 시골 생활이 끝이었다. 시골 복숭아밭이 아까웠다. 누가 대신해줄 사람만 있다면 맡기고 오고 싶었다. 제일 힘들 때 산 땅이고 손수 심은 복숭아 나무였다. 아무리 둘러봐도 맡길 사람이 없어 처분해야만 했다. 새로 이사온 집은 슬레이브 집이었지만 방이 5칸이나 되었다. 3칸은 우리가 쓰고 2칸은 새로 주었다. 자야 아버지는 또 죽으라 일만 했다. 아주 작은 공장에 취직했다. 2년 정도 다니며 보일러 기술을 따 조금 더 큰 공장으로 옮겼다. 공장에 따뜻한 물이 나오게 하는 일을 했다. 조금은 위험해 보였지만 공장에서 자야 아버지만의 공간도 가지게 되었다. 한 번씩 집에서 도시락을 싸 보일러실에 가져다 주기도 했다. 도시에서도 자야 아버지는 조그마한 땅만 보이면 깻잎을 심고 고구마를 껴 돈을 만들었다. 자식이 5이다 보니 부지런히 돈을 모아야 했다. 자야 아버지는 아이들 교육에 최선을 다했다. 각자의 실력에 맞게 상급학교에 무조건 보내고자 했다.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이름난 학교로 보냈으며 실력이 떨어지는 아이들도 진학시켰다. 5이나 되는 아이들을 다 대학을 나오게 했다. 자야 아버지는 딸들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당시 딸들까지 대학을 보내는 집은 많지 않았다. 초등학교만 마치고 돈 벌러 가는 애들도 있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도 은행에 취직하던 시절이었다. 자식 5을 다 대학까지 졸업시켰다는 게 자야 아버지의 최대 자랑이었다. 자야 엄마, 그래도 내 할 일은 다 했지. 예, 당신 고생했습니다. 정말 장합니다. 여보, 당신도 고생 많았어. 내 만나가지고. 아닙니다. 당신이 고생했습니다. 내는 진짜 편했어. 예, 한 것도 없고. 자야 아버지는 내 친정도 날들이 챙겼다. 친정아버지가 사기를 당해 집을 날리셨을 때 우리 집 앞 공터에 우리 집보다 더 크게 집을 지어드렸다. 방세도 받아 생활하시라고 방도 여러 칸 넣어지었다. 도시로 나와 처음 우리 집을 장만하고 집 앞 빈터를 쌓아두었었다. 친정아버지. 어머니께서 방세를 받아 조금 편히 생활하시기를 바랐지만 허사였다. 얼마 후 생활이 어려워진 친정 큰 오빠네가 친정으로 들어와 살았다. 집을 조금 개조해 가게를 내고 반찬거리와 과자 등을 팔았다. 몇 년은 남동생네도 이 친정집으로 들어와 살았다. 우리 집 담 너머가 친정이었다. 살림에 조금 보탬이 될까 해 우리 집도 조금 손을 보아 가게를 내었다. 만화방이었다. 과자도 판매용으로 조금 가져다 놓았다. 우리 집 아이 5이 만화를 보며 좋아했고 과자도 먹고 싶어 해주기도 했다. 자야 아버지는 아이들이 공부는 안 하고 만화만 본다고 걱정을 하기도 했다. 하루는 쌀을 튀겨 담 너머 친정에 갔다. 자야 아버지가 친정과 우리 집 사이에 문을 하나 내어놓아 다니기가 편했다.
친정아버지는 나를 보자 대뜸 싫은 소리를 하셨다. 니들 가게에 과자를 팔면 웃잖아. 예?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도 못 알아듣나? 니들 가게에 과자를 팔면 웃잖아 말이다. 오빠 가게에도 과자가 있는데. 맞나 안 맞나? 네 오빠 가게에도 생각해야지. 생전 큰 소리로 물어본 적이 없던 나였지만 그날은 엉엉 소리도 나왔다. 소리내 울면서 담 하나를 넘어왔다. 자야에게 우는 모습을 보인 것도 처음이었다. 자야는 간이 콩알만해진 것 같아. 자야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았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속으로 울음을 삼켰다. 자야 아버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이 만화만 본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가게를 접었다. 가게를 다시 방으로 만들었다. 자야 아버지에게 이참에 친정집과 우리 집 사이에 문도 다시 담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다. 모르는 사람이 드나들 수 있다고 없애자고 했다. 내 나름 친정아버지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위를 한 셈이었다. 자야는 성적이 항상 좋았다.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자야 아버지였다. 내 닮아서 머리가 좋다 아이가 맞지? 예, 당신 닮았습니다. 이 한마디면 자야 아버지는 하늘을 날아가듯 했다. 훗날 자야가 결혼하는 날 자야 아버지는 무척이나 기뻐했지만 식이 끝난 후 자리를 펴고 누웠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찾아와 몸져 누웠고 나는 약을 사와 억지로 먹였다. 첫 자식 자야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큰 자야 아버지였다. 자야 아버지의 자랑인 자야는 여전히 교사 생활을 하며 잘 살고 있다. 나도 내 딸 자야가 마냥 좋다. 용돈도 잘 주고 동생들도 잘 챙긴다. 친정 식구 챙기느라 어깨가 조금 무겁겠지만 큰딸이라 그런지 마음이 깊다. 내가 자식 농사를 잘 지은 것 같다. 5 아이를 다 출가시켰다. 자기 밥벌이는 하는 것 같아 한시름 놓인다. 난 정말 선하게 살고자 했다. 천성도 순했지만 한 목숨을 저버리겠다는 과거는 잊혀지지 않았다. 주위의 어려운 이들을 돕고자 했다. 동네에서 밥 굶는 아이들, 노인들도 챙기고 살려고 했다. 초파일이면 남몰래 연가등을 달았다. 죄송하다고, 좋은 곳에 가시라고 빌고 또 빌었다. 결국 내 마음 편을 그치고자 하는 일에 지나지 않았지만 방법이 없었다. 자야 아버지에게는 그때 일을 한 번도 꺼낼 수가 없었다. 길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나갔다. 별 치료 방법도 없었다. 누워있다. 겨우 걸어 다니고 있다. 자야 아버지보다 조금 더 살고 싶었다. 자야 아버지는 내가 자기보다 하루라도 5분이라도 더 살아야 한다고 항상 말해왔다. 그런데 내가 먼저 갈 것 같다. 자야 아버지는 밥도 못하는데, 자야 아버지는 옷도 못 찾아 입는데, 난 오늘도 음식 만들기에 온 힘을 쏟는다. 자야 아버지에게 맛난 음식을 먹게 하고 싶다. 웃는 얼굴만 보이고 싶다. 내가 5분이라도 더 오래 살 거라고 걱정 말라고 했었는데. 4. 자야 이야기. 내 살아온 이야기. 책을 써도 몇 권을 될 거라시던 아버지가 떠오른다. 난 부모님의 자랑이다. 이름은 기자. 귀한 자식이란 뜻일 거라 난 나름 풀이해본다. 아버지는 나를 무척 예뻐하셨다. 가정을 이루고 제일 처음 만난 자식이라 더 그러셨을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속엔 어머니와 나 동생들 뿐이었다. 아버지의 인생 목표가 가족들 고생시키지 않기인 듯 했다. 가족 굶기지 않기, 자식들 학교 보내기. 아버지는 평생 일만 하셨다. 작은 공장에 다니시면서 밭도 일구고 돈 되는 일은 다 하셨다. 밤샘 근무를 하시고 낮에 집에서 주무시는 경우도 많았다. 아버지의 노력 덕분에 우리 집은 동네에서 잘 사는 축에 들었다. 텔레비전도 동네에서 몇 없던 시대라 사람들이 우리 집에 몰려와 같이 보곤 했다. 그 당시 우리 집 텔레비전은 다리가 4개인 가구 속에 있었다. 네모난 가구에 미닫이 문을 양쪽으로 열면
텔레비전이 있었다. 텔레비전은 그렇게 숨어 있었다. 막내 또성은 드라마 속에서 맛있는 빵을 먹고 있으면 자기도 먹을 거라고 먹고 싶다고 떼를 쓰곤 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마다 사달라던 막내. 사달라고 고집을 펴도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자 엄마, 내 이제 그만 울까? 라던 그 막내 동생.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던 그 행동들이 참으로 귀엽게 느껴진다. 순수했던 그때가 그리워진다. 결혼 후 막내 동생은 내가 보고 싶다고 혼자 친정엄마 몰래 먼 길을 오기도 했었다. 막내와 나는 12살 차이다. 어릴 때 내가 많이 업어주어서인지 나를 많이 따른다. 나도 막둥이가 애틋하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일만 하는 사람, 장사, 짠돌이, 고집불통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우셨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모든 것이 오케이였다. 어머니의 장로 속엔 절대 돈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친척들은 생각하셨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부지런함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아버지는 누구보다 지기소하셨다. 아버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에서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 내가 보아도 가족에 대한 책임감은 100점 만점이셨다. 내게 배인 절약정신도 아버지에게서 무언중에 전달되었으리라 본다. 남편은 내가 그렇게 전기를 아낀다고 한다. 어두운데 그게 보이냐? 눈에 불을 켜고 하네. 불을 켜고 하라고. 내가 요리를 할 때마다 남편은 이렇게 말하며 곁으로 와 전등불을 밝힌다. 반면 사람들은 내 어머니를 정 많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음식을 맛나게 하는 사람, 바느질도 잘하는 사람, 예쁜 사람, 천사로 여긴다. 내가 봐도 엄마는 천사다. 아버지의 경제력으로 엄마는 베풀며 살 수 있었다.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말은 할 줄 모르는 어머니셨다. 내게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어머니께서 한복을 입고 학교에 한번 다녀가시면 친구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자야, 내 어머니 참말로 예쁘다. 정말 미인이시네. 그 말에 나는 우쭐했었다. 우리 엄마는 착하고 예쁘고 정말 천사 같았다. 장마철이다. 비가 며칠 계속 내리는 날이다. 지인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부임에 남편과 함께 장례식장에 다녀왔다. 아침 점심을 드시고 방에 누워 계시다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자손들은 황망해했다. 이제 82세인데. 맞아. 요즘 치고는 좀 빠른 연세에 운명하셨어. 나는 나와 남편의 퇴직 후 선언했었다. 이제 부부 모임에 안 가겠다고. 부부 모임에 이제부터 빼주라고. 꼭 가야 하는 곳만 불러달라고. 남편은 내 말을 잘 들어주었다. 가족 모임이나 여행, 병원이나 시장은 여전히 같이 다녔다. 남편은 퇴직 후 재취업을 했다. 이번 장례식장에는 같이 가자고 직장에서 전화했다. 3일장인데 오늘밖에 조문할 수가 없다고 했다. 어제 오후 3시에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오늘 정오가 되었어야 병원 장례식장에 모셨다고 했다. 집에서 돌아가셔서 집으로 경찰도 오고 의사도 오고 오셨다고 한다. 시골 본가에서 돌아가셔서 도시 아들 집 근처 병원으로 와 장례식장을 잡았다. 살아서도 잘 못 오는 도시를 죽어서 오게 되는 현실이다. 퇴직 후 나 스스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 인사를 주고받았다. 죽은 자의 장소에 와 육개장을 먹고 서로서로의 안부를 전한다. 누구나 한 번은 겪게 될 일이라고. 사람들이 말한다. 더 젊어지셨네요. 취업하셨네요. 축하합니다. 말이 좋아 퇴직이지 우리는 백수가 된 거예요. 내 살아온 이야기. 책에서도 몇 권은 될 거라 쓰던 아버지가 떠오른다. 글쓴이 신기옥. 17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 소유도 아닌 관사로만 남편, 아들, 딸과 함께 거의 1,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준 아들, 딸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몇 년 전 남편의 퇴직과 함께 살 곳을 마련하고 이제야 한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음식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저와 밥 먹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책 읽기도 좋아했는데 요즘은 뜸합니다. 눈이 나빠졌다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대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자아상. 이게 저의 유튜브 제 1호 책 읽기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한 두세 번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옥순이가 너무 불쌍해서. 과연 뭐, 현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분은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냥, 그래서 저는 이 작가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옥수님 그분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다. 물론 이제 작가님께서 그분의 이야기를 뭐 연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알 수 없어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그리고 이제 책을 좀 이제 되게 책이 얇아요. 책이 몇 페이지냐면 74페이지? 예. 되게 얇아서 저는 한 3, 40분 만에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읽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쓰신 분도 저도 이 유튜브 책 올리는 게 처음이고 이 책을 쓰신 분도 이게 처음으로 지은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가도 처음이고 나도 유튜브가 처음이고 그래서 되게 뜻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이 책을 읽으면서 아버지가 2011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33년생 78세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집에서 아침밥 잘 챙겨 드시고 이제 3월달이니까 그 3월달에 제일 많이 그 환절기 때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침밥을 드셨는데 사실은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백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랑 이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아빠가 이제 일찍 일어나셔서 혼자 이제 밥을 드시는데 엄마가 아버지를 참 구박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돈도 많이 이제 사업에 실패도 많이 하시고 막 이제 벌어놓은 돈을 많이 까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말년에는 엄마 구박을 정말 많이 받고 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아침 식사 하시는데도 또 엄마는 아니나 다를까 또 아침부터 아버지 식사하시고 그 경로당 가시려고 아파트 경로당 가시려고 아침 그 한 숟갈 드시는데 잔소리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상시에는 듣고 화도 안 내시고 가시는데 그만 좀 하라고 이제 화를 버럭 내시고 이제 나가셨거든요. 나가셔서 이제 그때 8시 반 정도에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3월이라 약간 싸늘했는데 그래서 경로당은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거라 한 3, 4분 정도? 근데 거기 이제 가서 아버지는 이제 있고 근데 9시 한 15분경 이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경로당 회장님이라고. 그래서 회장님이 엄마 좀 바꾸라고. 그래서 엄마 회장님이 전화 바꿔달래요. 그래서 엄마를 바꿔드렸거든요. 근데 딱 바꿔드리는데 나도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회장님 목소리에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쓰러졌다고요? 이러면서 경로당에 빨리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 나도 같이 가요. 그러고서 가봤는데 아버지가 경로당의 그 소파에서 주무시듯이 돌아가신 거예요. 심장마비로. 근데 그 회장님 말씀으로는
회장님도 9시 좀 넘어서 오셨대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소파에서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이제 주무시니까 아, 주무시나 보다라고 하고는 신경을 안 쓰신 거예요. 근데도 이제 그러고 있다가 좀 있다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딱 흔드니까 이미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찍 가셔서 경로당 문을 열고 그 다음에 회장님이 오신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119 부르고 경찰 오고 이렇게 해서 그때 아버지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냥 나는 아버지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죄송하고 아버지한테 많이 못해드렸던 거. 그냥 엄마가 힘이 세다 보니까 엄마 그늘에서 아버지 편 못 들어주느라고 아버지 그렇게 구박받을 때 좀 아빠 편에서 한 소리도 하고 그랬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 밥 한 번을 제대로 따뜻한 밥을 차려드린 적이 없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맨날 하는 얘기지만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 후회하면 뭐하냐고 하는데도 그러네요. 그냥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엄마 아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제 1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릴게요. 안녕히들 주무세요.